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DBS 뉴스 하메람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금융지식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충분한 금융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이후 재정적인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경 기자입니다. 중학생인 박모군은 최근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직원의 상품 설명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사인할 것도 많고 복잡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중학생들의 평균 금융 지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 중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복리와 달리, 어음 등 경제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묻는 간단한 조사였습니다. 결과는 한눈에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른다는 칸에 스티커가 잔뜩 붙은 반면 안다는 칸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족한 금융 지식으로 인해 미래에 겪을 문제를 걱정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금융생활을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금융 이해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해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가 내놓은 청소년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미국의 금융교육 비영리 단체인 점프스타트가 개발한 도구로 학생들의 금융 이해도를 조사했는데 평균 46.8점을 기록, 낙제점인 60점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금융 이해도 부족 문제, 금융교육 등을 통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DDBS 정보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 금융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기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이행되는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 예적금과 연금, 수익성과 위험성 같은 단어들이 강조돼 있습니다. 크게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나뉘는 경제체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에 있어 무인도에 가져갈 물건 정하기, 물건 사고 팔기 등이 제시돼 있고 투자나 대출같이 실용적인 개념은 체험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금융교육이 실용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에만 치중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개념에 대해서는 되게 다루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학생들이 자기 실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 금융 소비 습관이라든지 금융 자산 관리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맥락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가르쳐 준다면 효과가. 학교마다 경제 수업이 일관되게 있지도 않아 학년이 올라가도 금융 지식을 얻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경제 과목 개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전국 학생 15,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력 점수를 매겨봤는데 세종시는 평균 61.5점, 서울은 60.5점을 기록한 반면 전남과 강원은 각각 48.5점과 51.7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면 국가 차원에서 경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경제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모든 학교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도록 이렇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이 실용적이고 체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모든 학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DDBS 박혜선입니다. 금융교육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해외 금융교육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 은행들의 무차별적인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초거대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금융이해도에 대한 경각심과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금융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교육지원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경제, 금융교육을 보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해외와 비교해서 이론적 수업 위주고 실생활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은 2014년부터 학교 금융교육을 시행했고 금융교육을 여러 과목에 분산시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에서도 성년이 되기 이전 시기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금융교육과 가장 많이 관련된 교육은 PSHE인데 개인, 사회, 건강, 경제에 대한 폭넓고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목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정과목과 비슷한 과목입니다. PSHE에서는 1에서 13학년까지 금융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데 영국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 교육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이 과목에서 금융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서와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생활과 밀접한 과목인 실과 같은 시간에 금융을 다룬다는 겁니다. 미국은 민간 전문기관의 주도 하에 금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정지원을 통해 해당 기관이 꾸준히 경제 및 금융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경제교육협의회의 국가표준이 적용 가능한 경제 및 금융교육을 강조하고 경제 및 금융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주의 교육 담당 기관에서 금융교육 관련 자료들을 활발히 제공하는 한편 소셜미디어를 금융교육의 수단 중 하나로서 이용하고도 있습니다. 이 밖에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의 경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고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비즈니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학교 내에 학생회사라는 교육적 목적의 회사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선진국 금융교육의 최우선 목표는 개인 생활에서의 실용성이고 그 방법에 있어 생활과 더 밀접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거나 교육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금융을 모른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금융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DDBS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청소년의 금융교육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